자, 오늘 실전 기업 경력 두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저번 시간에 했던 거는 스타트 업체. 예, 여러분들이 투자자 관점에서 투자를 할 때, 첫 번째로는 그 회사에 요구하는 거는 그 스타트 업체한테 RCPS를 발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서 있죠. 투자를 하는 방법이죠. 그건 상한 우선주하고 전환 우선주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상한 전환 우선주라고 하게 되죠. 두 번째로는 회사에서 뭐 연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죠. 튼튼한 스타트업일 때 그렇다고 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냥 어떤 대기업에서 어떤 자회사를 이 스타트업 자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이 회사를 얼마 가격에 공개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또는 아예 이 회사를 세 번째는 공개 매수는 어떤 지분을 어느 정도를 가지는 거고 아예 이 회사의 그 자회사를 완전 만드는 거. 그러니까 3번은 그 자회사 100% 자회사가 아니고 한 70%, 50% 이상 이 정도만 만드는 것이 공개 매수 쪽이고 4번은 완전히 있죠. 이 회사를 다 사버리는 겁니다. 스타트업을. 그걸 영업 양수도 계약을 통해서 한다라고 했었고요. 그렇지 않고 이게 요 자회사 같은 경우가 그냥 확장이 되다 보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이걸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확장이 되다 보니까 필요한 어떤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팔고 새로운 대규모 공장을 만들 때 어떤 특별한 어떤 자산들을 파는 것을 우리는 자산 양수도 계약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두 번째 파트를 오늘 또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뭐 SK 이 바이오팜이라든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이런 것이 이번에 상장을 많이 했죠. 그러면 그 상장했을 때 그 공모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하겠습니다. 상장 회사 주식 주가의 그 회사 공모 가격 산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도 좀 잘 좀 알아두어 가지고 특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일반인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학생들 여러분들 있죠. 학생들 여러분들께서는 좀 여기 수학이 상당히 좀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좀 강조해 드리고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두었으면 합니다. 자, 하는 방법입니다. 종목의 산정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전에 먼저 기초 용어부터 먼저 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공모가격 산정하는 방법 있죠. 요걸 수학적으로 한번 좀 들어가 봅시다. 기초 용어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 회사가 어떤 비상장 회사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에 아직 상장되어 있지 않은 조그만 중소기업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조그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IPO를 하게 됩니다. IPO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IPO. 자, IPO는 영어로는 Initial Public Offering 의 약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기업 공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IPO는 있죠. 이제 그 상장 전에 상장이 뭔지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이 부분은 상장 전에 기업이 일반 투자자 그 기관 투자자라든지 기관도 포함합니다. 를 상대로 주식을 공개 매각하는 것을 IPO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회사가 그 하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EJ 에듀케이션이라는 주식회사가 만약에 제가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중소기업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좀 많이 쌓여서 이제 내가 1000주를 새롭게 발행해가지고 1000주를 발행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업 요건도 갖춰놨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도 많이 내고 해서 이제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먼저 이 1000주를 이제 그 일반 투자자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하고 그리고 그 우리 사주조합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에다가 자사주로 몇 퍼센트 들고 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공개 매각 절차를 거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앉아 이 회사의 공모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산정을 해서 그 여러분들 그 청약하는 거 있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약하는 거고 IPO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청약하는 거. 그게 IP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PO에서는 보통은 우리가 기관 투자자가 한 60%를 들고 가고요. 이제 그 공모주식에서 60% 들고 가고 우리 사주조합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사주조합이라는 것은 이 회사의 자사주 마련입니다. 우리 사주조합에서 20% 들고 가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20% 이렇게 좀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 개인 투자자가 상당히 좀 작은 부분이 이런 부분에 사실 조금은 현재 상황으로는 좀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되었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걸 있죠. 그 실질적으로 그 IPO를 통해서 조금 뒤에 하겠지만 IPO를 해서 이제 그 공모 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산정하는 요 방식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산정을 해서 이 가격에서 다시 있죠. 수요자들한테 또 물어봐야 되죠. 이게 수치적으로 다 이렇게 가격 산정했다 해서 사람들이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자한테 수요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 수요 예측하는 수요자가 누구냐 하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 수요 예측을 공고를 해서 거의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확정이 된 다음에 그래서 그 가격으로 이제 딱 품바이 되는 겁니다. 누구? 개인 투자자 대략 20%, 우리 사주조합 20%, 기관 투자자 이렇게 60%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할게요. 2억 이렇게 할게요.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A1 이렇게 하겠습니다. A1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 IPO를 할 때 요까지는 이해됐을 거고 IPO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주를 일반적으로 IPO를 해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주 발행하는 것을 일반적입니다. 기업 자금을 이렇게 조달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는 뭐냐면 비상장 회사기는 한데 그 비상장 회사가
주식 수가 좀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건실하면서 주식 수가 많아가지고 그 주식 중에서 한 50%, 그러니까 구주라고 합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주식,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들 있죠. 주식들 구주라 합니다. 구주를 그냥 공개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주를 발행하여 이렇게 발행하여 공개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구주를 공개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셨죠?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 구주를 공개 매각하는 경우 중에서는 특히 구주 공개 매각하는 회사들은 보통 있죠. 그 투자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어떤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어떤 재무적 투자자라고 합니다. 이건 재무적 투자자가 FI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재무적 투자, Financial Investor라고 해서 FI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재무적 투자자가 과거에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투자를 했다가 이제 IPO로 이제 IPO로 진행했을 때 투자금을 투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죠. 극대화시킬 목적으로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RCPS 요거 이야기했었죠.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RCPS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스타트업에서 RCPS 했던 요거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IPO는 일단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IPO를 먼저 하고 두 번째 상장 IPO를 하고 상장을 한다는 겁니다. 상장을 실제 리스팅 이렇게 적을게요. 리스팅인데 상장을 회사 주식을 주권 이렇게 하죠. 증권시장은 누가 증권? 그러니까 코스피를 할게요.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죠.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것을 우리는 상장한다 이거죠. 그래서 IPO가 먼저고 그 다음에 상장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장이 되는 회사의 공모 가격은 어떻게 그 산정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 부분 볼게요. 공모 가격 산정 방식입니다. 공모 가격 산정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 나뉘는데요. 그 유사 기업들에 대해서 퍼의 평균을 해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퍼 평균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공모 가격을 이렇게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퍼의 평균을 좀 더 가겠습니다. 퍼의 평균을 이용해서 산정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추정 단기 순이익을 할인하는 방법. 할인율 적용하는 것. 순이익을 할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용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고, 세 번째로는 EV, EBITDA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여러분들 이것도 나뉘게 됩니다. 세 가지로 나뉘게 된다. 그럼 먼저 A1 퍼의 평균을 가지고 공모 가격 산정하는 방법부터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C 회사가 있다 합시다. C 회사가 이제 IPO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만약에 의류 회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류 관련 그 상장 회사들이 있겠죠. 상장 회사들을 살펴봅니다. 일단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상장회 코스닥에 예를 들어서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그 대부분이 보면 이렇게 조금만 회사면 코스닥입니다. 그 코스닥이면 코스닥 회사에 A라는 회사, A 회사도 의류 회사, 또 B라는 회사도 의류 회사라고 하겠습니다. B 회사도 의류 회사. B 회사가 그 의류 회사다 하겠습니다. 의류 회사이다라고 하죠. 요거는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A 회사와 B 회사 보니까 A 회사의 PER이 A 회사의 PER이 A를 해놨고요. A 회사의 PER은 그냥 PER 하겠습니다. A 회사의 PER은 10이라고 하겠습니다. A. 그리고 B 회사는 20이라고 하겠습니다. B 회사. 그러면 요걸 가지고 있죠. 그러면 10과 20의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10과 20의 평균 15가 되죠. 평균은 15가 되죠. 그래서 C라는 회사에 우리가 PER을 15로 보는 겁니다. 15로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C 회사에 2019년도 당기 순이익이 1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발행 주식수가 이번에 발행 주식수가 4만 주를 발행한다고 합시다. 4만 주 발행 예정이라고 합시다. 발행 예정. 그렇다면 여러분들 EPS 있죠. EPS는 우리가 당기 순이익을 1억 원을 그렇죠. 이가 earning이니까 earning 벌은 거 1억 원이죠. 1억 원을 그 P는 퍼죠. 퍼. 그 다음에 S 퍼는 그냥 이거 짝대기 끈 걸 퍼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S죠. S는 스탁의 주식수죠. 발행 주기 4만 주죠. 4만 주 이렇게 해주면 한 주당 그 얼만큼 돈을 벌었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주에 2,500원을 벌인 거죠. 2,500원. 한 주에 2,500원 C라는 회사가 한 주에. 그렇다면 우리가 평균 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퍼라고 하는 것은 시가총액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누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그 한 주당 주가를 한 주 주가 있죠. 지금 주가를 EPS로 나눠도 되죠. EPS로 나누든지 이거잖아요. 그렇죠? EPS를 나누는 거. 그래서 결국에 우리 주가는 여기에서 요 부분하고 요거하고 요거 끝에 거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가는 따라서 주가는 평균 퍼에다가 곱하기 뭡니까? EPS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 여기 아까 얼마 했습니까? 평균 퍼가 15에다가 EPS가 2,500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렇죠. 2,500.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해주면 37,500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있죠. 10%에서 30% 사이에 할인율을 적용하는 거죠. 할인율을 적용 이렇게 보통 하죠. 그래서 우리는 공모 가격은 어디와 어디 사이느냐 하면 대략 이거는 여기다가 적을게요. 수학적으로 여기 여러분들 보이죠? 공모 가격 요 계산을 하는 걸 좀 알아두면 좋겠죠. 이렇게 할게요. 공모 가격은
37,500원이죠. 1, 10, 100, 1, 10, 100, 1000, 만 10만원 되고 37,500원이죠. 여기다가 곱하기 들어가는 거죠. 곱하기. 요 곱하기. 우리가 10%에서 30% 할인율 적용, 30% 할인율 적용하는 거는 그러면 얼마 되죠? 1 빼기 0.3이니까 0.7을 곱해주는 거죠. 0.7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요거와 어느 사이다? 공모 가격이 좋습니다. 공모 가격이 어디? 그쵸. 37,500원을 곱하기 10%면 얼마죠? 1 빼기 10%면 0.9가 되죠. 0.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 가격으로 이렇게 막바지에 적용을 해서 가격이 책정돼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요 가격이 요 사이에 공모 가격이 나오고 나서 공모 확정가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IPO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있죠. 자기들한 그건 또 온라인으로 요 사이 가격이 요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온라인으로 이제 이렇게 공모 가격과 청약 수량을 적어 내어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은 앉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불리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알고 있으면 좀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인들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이거를 보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학생 그 분들뿐만 아니고 학생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었나요? 이렇게 해서 희망 공모 가격이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되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A2.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퍼 평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죠? 두 번째는 추정 단기 순이익을 할인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추정 단기 순이익 할인 방법 이렇게 적게요.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보통은 있죠. 특례 기업, 특례 상장 기업 대상입니다. 대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 특례 상장 기업들은 있죠. 보통 단기 순이익이 적다입니다. 단기 순이익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장할 수 없는 회사들이죠. 그렇지만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고 앞으로 이 회사가 향후 5년 뒤에 5년 뒤에 지금은 적자지만 향후 5년 뒤에 지속적인 투자를 했을 때 엄청난 단기 순이익 그 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그 100배, 200배 이상의 단기 순이익을 낼 수 있는 이런 회사다인 경우에 이 회사라고 볼 수 있는 이 경우에 특례 상장 기업으로 이제 자격 요건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까다롭습니다. 특례 상장 기업은 아무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상당히 그래도 좋은 회사다라고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인지도도 아주 높고 좋은 회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특례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은 단기 순이익이 적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적자인 상황에서 퍼 평균을 이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만약에 우리가 개인 투자자가 있죠. 개인 투자자가 IPO에 다시 말해서 청약을 했다. IPO에서 청약을 했는데 IPO에서 청약했다 합시다.
했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있죠. 만약에 실제 있죠. 이게 공모 가격에 이제 상장되어서 공모 가격의 주가가 90% 이상 90% 아래로 떨어지면 보통 3개월입니다. 3개월까지 그러니까 상장되고 3개월까지 있죠. 주간 증권사에서 공모가의 90%까지는 90% 가격으로 삽니다. 그걸 우리는 판매 청구권을 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특례 상장 기업 있죠. 이거는 투정 단기 순이익 하는 방법으로 하는 부분에서 그나마 요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겁니다. 특례 받을 때. 그러면 어떻게 지금 특례를 받느냐?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전부 다 득자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지금은 2019년 득자 기업이었다고 합시다. 이 회사가. 자, 상장시키려고 이 회사가. 그런데 언제쯤에 이게 흑자로 바뀌느냐면 2021년에 추정해 보니까 단기 순이익이 드디어 난다 합시다. 262억 원 정도 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2021년쯤에. 그렇다면 할인율을 그러니까 할인율을 적용해 가지고 연 할인율을 20%에서 15% 적용합니다. 적용을 하면 현재 19년도의 당기순이익을 적용하면 2019년도의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어떻게 해요? 나오죠, 여러분들. 262억 원에서 곱하기 1 나누기 무죠. 20%니까 20% 1.2 해줘야 되죠. 1.2에 제곱을 해주면 되죠. 전체 제곱.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모르는데 2019년도에 여기 당기순이익에다가 곱하기 1.2의 전체 제곱을 내준 것이 262억 원이 나오니까 그러면 거꾸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262억 원이죠. 억 원에서 곱하기 여기다가 다시 해볼게요. 1을 1.2죠. 여기에 1.2 요거의 전체에 제곱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약 얼마 나오느냐면 여러분들 182억 원 정도 나옵니다. 182억 원. 그래서 이렇게 182억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182억 원. 그러면 이제 아까 EPS 있죠. EPS는 182억 원이었죠. 182억 원을 뭘로 나눈다는 겁니까? 그렇죠. 주식수를 몇 개를 갖다 만약에 하느냐면 만약에 아주 많이 넣는다. 882만 주. 왜냐하면 좀 많이 이거는 좀 합니다. 882만 4천 주. 이렇게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약 2,066원 정도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추정 당기순이 262억 원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제 고가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럼 주가가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2,066원이 나오는 거죠. EPS가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상장된 회사의 평균 퍼 있죠. 퍼를 보니까 상장된 회사의 평균 퍼를 보니까 25. 예를 들어서 8 정도가 되더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유사한 종목에 25.8. 만약에 이 상장된 회사도 있죠. 상장된 회사도 적자고 전부 다 이렇다면 몇 군데가 그렇다면 그것도 똑같이 요런 연 할인율 적용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5.8이라면 결국 25.8 곱하기 2죠. 곱하기 2066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주면 5만 예를 들어서 3,389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 어떻게 한다? 마지막에 할인율 적용한댔죠. 10%에서 몇 퍼센트? 32%, 30% 정도. 이거는 여러분들 나옵니다. 알았죠? 공시에서 나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한댔습니까? 여기 53,389억 원 요거죠. 여기에다가 곱하기죠. 30% 적용하는 0.7 해주면 되고 여기와 공모 가격이 어디 사이다? 그렇죠. 여기에서 곱하기 0.10% 했으니까 0.9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한다? 수요 예측을 해서 확정 공모 가격이 정해진다. 확정 공모 가격이 정해진다. 공모 가격이 정해진다 할게요. 공모 가격이 확정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됐나요, 여러분들? 자,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EV EBITDA라고 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했죠. EV EBITDA라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먼저 EV가 뭔지부터 봅시다. 요 EV부터 용어 정리하고 EV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기업을 사고 싶을 때 완전히 내 이 기업을 왕창 내가 사고 싶어 내 돈으로 전체 사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지분 있죠. 그럼 내가 완전히 사고 싶다 했을 때는 당연히 지분 100% 시가총액 지분 100%를 사야 되죠. 게다가 그 타입금 있죠. 타입금까지도 내가 다 이거 갚아야 되겠죠. 갚아나면 그러면 이 회사의 실제 가치죠. 실제.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밸류 즉 기업 가치를 EV라고 합니다. 이게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지분 100% 시가총액 이렇게 할게요. 시가총액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비타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에비타. 요거는 영어를 약자를 안 적게요. 길어가지고 에비타는 영업이익에다가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여러분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있죠. 매출 원가를 빼고 그리고 거기에 판매비까지 이렇게 빼는 거죠. 각종 판매비까지 이렇게 지금 빼면 판매 비용까지 빼면 우리는 영업이익이 나누잖아요.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그 비용을 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을 빼는 부분에서 감가상각 비용도 빼거든요. 그런데 감가상각 비용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현금이 나간 거는 아니거든요. 자, 현금이 나간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예를 들어 냉장고를 갖다가 1,000만 원짜리를 하나 샀다 하면 10년간에 걸쳐서 사용연한이 10년이라면 10년간 해서 100만 원이죠. 그럼 100만 원씩 이렇게 감가상각해서 비용을 처리하겠다 이런 겁니다. 한꺼번에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는 내 비용은 1,000만 원 다 준 거야. 줬는데 이렇게 10년간에 걸쳐서 분할해서 비용으로 들어간 거니까 실제로는 현금은 나간 겁니다. 현금은 실제로는 나간 건데 비용 처리할 때 그러면 이제 세금에서 나중에 약간의 우리가 변동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영업이익에는 비용의 감가상각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는 그 감가상각까지 실제로 현금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감가상각 비용은 들어가야 실제 현금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EBITDA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실제 현금 흐름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것 때문에 EBITDA라고 하는 것을 한다. 요거 중요한 겁니다. 물론 아까 무형자산에 대한 무형자산 삼각비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인데 대부분의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삼각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걸 아는 상황에서 이제 앉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 EV 에비타를 활용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이렇게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비슷한 회사입니다. 나는 B라는 회사라고 할게. B라는 회사를 앉아 상장하려고 합니다. IPO로 넣으려고 합니다. 공모가 앉아 봐야 되죠. 그러면 A라는 회사를 봤습니다. 비슷한 A라는 회사. A라는 회사에 EV를 보니까 1억 원이었다 하겠습니다. 1억 원. 그리고 에비타를 보니까 요거는 2천만 원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에비타가 2천만 원. 실제 현금 흐름을 보니까 에비타가 2천만 원이 아니고 2천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EV 에비타가 어떻게 됩니까? 현금 흐름 대비 그 기업의 가치죠. 현금 흐름 대비 기업의 가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에비타 이런 뜻입니다. 지금 현금 흐름 대비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이렇게 뭐 1억 원을 2천만 원 해주니까 5배죠. 지금 현금 흐름 대비 시가 기업 가치는 5배 정도라는 겁니다. 5배. 그러면 요렇게 간다면 5년 지나면 그죠? 그 기업 가치만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막 하더라도 빨리 또 그 에비타가 좀 크게 발생하면 그게 영업이익이 좀 더 많이 발생하면 그러면 한 3년으로 줄어들겠죠. 3년 이렇게 EV 에비타가 5배가 지금 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B라는 회사를 보는 겁니다. 이 B라는 회사에서 발행 주식수를 예를 들어서 1000주를 발행한다 합시다. 1000주를 발행. 그 다음에 순타입금, 현재 순타입금 2천만 원이었다고 합시다. 순타입금. 그리고 에비타를 보니까 에비타 보니까 1000만 원이었다고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렇게 된다고 하죠. 1000만 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EV를 구할 수 있죠. EV. 왜냐하면 EV 나누기 에비타 해준 거 있죠. 에비타를 하니까 요 위에 거하고 똑같이 본다. 이거 5배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EV는 에비타 곱하기 5죠. 에비타 곱하기 1000만 원에다가 곱하기 5를 해주는 거죠. 1000만 원에 곱하기 5. 그러면 요거 에비타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이 되죠. 5천만 원이 되죠. 5천만 원. 요리 되잖아요. 5천만 원. 그러면 5천만 원이 되니까 시가총액은 어떻게 됩니까? 시가총액. 아까 여기 시가총액은 그 EV 5천만 원이니까 시가총액도 순타입금을 했죠. 순타입금이 아까 얼마 2천만 원을 했으니까 결국에는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뺀 거죠. 5천만 원, 2천만 원을 뺀 거죠. 그러면 시가총액은 우리는 3천만 원 이렇게 좀 되겠죠. 3천만 원. 3천만 원 시가총액. 그러면 주당 가치는 얼마 되느냐면 시가총액이 3천만 원이니까 여기에 있는 1000주를 발행하니 한 주당 가격은 3만 원이다. 이렇게 한 주당 가격이 3만 원. 그쵸? 이제 이렇게 계산한다는. 그렇게 돼서 여기 할인율 어떻게 해요? 10%에서
20%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3만원에다가 곱하기 얼마? 0.8이었죠. 공모 가격. 여기서 3만원 곱하기 0.9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확정을 딱 시킨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오늘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 다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것도 좀 중요하니까 이게 많이 등장하니까요. 상장에서 공모가격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산정하는 방법에서는 크게 우리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뭐다? 퍼의 평균을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추정, 당기순이익 할인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 EV 에비타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EV 에비타를 이용하는 방법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달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할게요. 감사합니다.